엔비디아가 휴머노이드 로봇을 위한 소형 컴퓨터 잭슨 토르스를 올 상반기에 출시하겠다라고 분명 밝혔습니다. 그렇다라는 건 분명 이 기업이 올 상반기까지는 미친 듯이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저는 좀 분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강태공입니다. 자, 금일은 시장이 또 분명히 저는 하락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하락을 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어떤 기업을 사는 게 또 돈이 될지에 대한 부분, 그래서 저는 좀 로봇이라 보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좀 방송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자, 방송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늘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방송 전에 늘 안내 말씀드리는, 자, 제가 지금 주식강태공이라고 어플이 지금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내가 국내 주식이긴 하지만 단타라든지 중장기라든지 이런 것들 매매 전략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주식강태공이라고 어플을 다운을 받아 주시면은 제가 매일같이 이런 식으로 장전에 또 종목 업로드 해드리고 있고, 실질적으로 수익 보셨던 분들도 이렇게 수익 인증도 해주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 이제 링크를 이제 클릭해 주시든지 아니면은 주식강태공이라고 어플을 좀 검색해 주시면 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본격적으로 지금 시장이 무조건적인 긍정적인 시장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부분이,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이제 지금 큰 일정이 또 두 가지가 당장 남아 있습니다. 자, 어떤 일정이 남아 있느냐? 이제 FOMC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1월 28일부터 해가지고 또 29일 또 회의 진행과 함께 우리나라 30일에 발표 예정이 되어 있고요. 또 이제 일본 은행 금리 같은 경우도 24일에 이제 또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고 하면은 사실 FOMC는 그나마 양호할 수도 있습니다. 왜? 최근에 이제 미국의 이제 고용 지표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사실상 어차피 금리 인하가 되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이제 이 금리 인상 이런 것만 아니라고 한다고 하면은 추가적인 금리 동결했다라는 뉴스 자체가 증시에 또 엄청난 하방 압력을 가할 거라 생각하진 않아요. 다만 문제는 이제 일본의 금리죠. 과거에도 일단은 일본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많이 나왔고요. 이번 이제 25년도 1월 달에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을 80% 이상 좀 제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본의 금리에 대한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일본의 금리가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과거에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같은 경우도 크게 타격을 입었던 엔케리 청산이라고 하죠. 그러면서 그런 부분이 시장에 분명히 리스크로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 무조건적인 시장의 상방을 예상하기보다는 오히려 조정을 생각하고 좀 접근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좀 보고 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국내 증시 같은 경우도 봤을 때 현재 사실 굉장히 아름다운 구간은 맞아요. 코스피 지수를 봤을 때 이제 하방 추세대가 돌파하면서 상승 전환했기 때문에 일단 상승에 대한 기대는 해볼 수 있긴 하지만 이 하방으로도 충분히 아직도 조정을 줄 수는 있다라는 부분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 코스피 증시를 또 여러분들이 또 확대를 해본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메리트 있어요. 사실 보면 알겠지만 이런 상승 추세를 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추세대를 지켜내면서 또 추가적인 상방에 대한 기대도 나와주는 부분이고, 만약에 또 지금 여기서 이제 이런 식으로 흘러내려서 조정을 주다가 이 구간대죠. 그러니까 사실 이 우리나라 증시의 강한 상승을 코스피 지수의 차트만 보고 이야기했을 때는 한 6개월 정도? 저보다 한 6개월, 한 3개월에서 6개월 후다라고 사실 이야기하고 싶기는 이 차트만 봤을 때는. 어쨌든 여기서 돌파가 나와준다 하더라도 이런 삼각 수렴대에서 돌파와 함께 강한 상승이 나와줘야 맞는 거고,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사실은 뭡니까? 이 여기를 고점을 안 보고 이 직전의 고점을 본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삼각 수렴이 또 완성이 되겠죠. 그럼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면서 돌파하고 나서 또 할 수도 있다? 굉장히 강한 상승 흐름까지 또 예상해 볼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우리나라 국내 증시 자체는 이 차트만 보고 이야기를 했을 때는 앞으로의 상승에 대한 기대는 굉장히 큽니다만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런 이 일본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라든지 다양한 변수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오히려 저가에서 매수할 수 있는 투자 전략도 좀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럼 저는 늘 얘기했던 게 이런 저가에서 매수하는 투자 전략을 취했을 때 우리가 무엇을 살 것이냐, 사실 이게 제일 핵심이거든요. 근데 저는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방송을 정말 많이 찍으면서 이 양자 컴퓨터의 이유 테마를 좀 예상해 본다라고 하면은
이 로봇으로 좀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도 양자 컴퓨터의 큰 손들이 이미 쓸어담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실질적인 구글이라든지 IBM 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도 양자 컴퓨터와 함께 로봇 쪽으로서의 많은 투자 자금을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현재 시장에서도 나오는 모멘텀들을 본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CES 이후에 엔비디아 젠슨왕의 발언 이후에 사실상 휴머노이드의 시장이 이제 가속화되고 있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성장할 것이다, 이런 이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나 이제 보면 알겠지만 이 당장 시장에서는 봤을 때도 2025년도에는 인공지능 기술을 중심으로 하면서 뭐 하게 된다? 양자 기술과 컴퓨터 미디어 콘텐츠 로봇 등의 결합으로서 새로운 시장이 만들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기존의 양자 컴퓨터가 이 양자 컴퓨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뭐다? 새로운 또 진화까지 우리가 또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도 뉴스를 통해서 제가 보여드렸는데 실질적인 이제 외국 같은 경우도 보면은 퀀텀과 해서 양자 컴퓨터 로보틱스의 만남이라 해가지고 제가 큐보트라고 말씀을 드렸죠. 큐보트, 퀀텀의 이제 Q와 로보틱스의 로보 해가지고 큐보트라는 이런 새로운 신조어가 나오면서 이런 이 퀀텀과 양자 로봇의 결합 이야기도 나와주고 있고요. 실질적인 이런 이 기업들, 이 양자 관련되어 있는 이런 전문적인 뉴스에서도 보면은 퀀텀과 로보틱스가, 퀀텀 로보틱스가 무엇인가, 큐보트가 무엇인가에 대한 이 인공지능 발전, 인공지능 클라우드의 이런 발전으로 인해 가지고 뭐한다? 퀀텀 컴퓨팅과 로봇의 이런 분야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제가 아까 이제 썸네일에도 보면은 이제 아마 이제 엔비디아도 결국에 양자 컴퓨터를 탑재한 로봇이 나올 거다, 이런 이야기를 좀 했는데 그게 어느 정도 이제 뇌피셜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뭐냐고 하면요. 이번 CES에서 또 아이온큐죠. 양자 컴퓨터 대표 기업인 아이온큐가 이제 또 공식적인 발표를 하는 게 현대차와 양자 컴퓨팅을 활용해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중요한 건 사실 이게 뭐냐고 하면요. 22년도인가 23년도에도 뉴스를 찾아보면요. 그때부터 사실은 계속해서 이런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슈는 있었고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런 아이온큐와 이제 현대차가 협력하여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하겠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또 현대차가 올해 이제 또 뉴스가 나온 게 뭡니까? 올해 또 뉴스 나온 게 현대차가 CES 기간이죠. CES 기간에 또 뉴스 나온 게 아이온큐와도 별개로 미국 반도체 기업인 엔비디아와 손잡고 뭐 하겠다? 인공지능과 미래차, 로봇 등 첨단 사업의 중심으로 할 수 있는 융합할 수 있는 그런 것들, 그래서 함께 만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야기하는 게 왜 이제 또 엔비디아가 이제 양자 컴퓨터를 활용한 로봇 이런 탑재본이 나올 수도 있냐고 하면은 현대차가 이제 이 아이온큐와 함께 만드는 게 3D 센싱 기술이에요. 3D 센싱. 그러니까 자율주행에 있어서 이런 3D 센싱 기술에 있는 양자 컴퓨터를 탑재하게 되는데 이 AI 로봇, 로봇의 핵심도 제가 한번 예전에 얘기했지만 이 센서적인 부분이 굉장히 크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은 결국에 어차피 현대차와 엔비디아가 자율주행이 되었든지 로봇이 되었든지 같이 이거를 합친다라고 하면, 함께 만든다라고 하면은 이 로봇에도 뭐가 탑재될 수도 있다. 현대차가 애초에 만들고 있는 누구와 아이온큐와 함께 만들고 있는 자율주행 기술 3D 센싱 관련되는 라이더 센서 자율주행 기술 관련되는 이런 부품이라든지 이런 결과물이 뭐 할 수 있어요. 이 로봇에 탑재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애초에 로봇에 필요한 기술이기 때문에 굳이 엔비디아가 현대차와 로봇을 함께 만드는데 다른 기술들을, 다른 부품들을 다른 데서 구해올 이유는 없다는 겁니다. 현대차가 애초에 그걸 관리하고 있으면은 그 관련된 걸 엔비디아가 만든 로봇에 그냥 실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양자 관련되는 부분이 탑재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늘 얘기했던 양자 이후에는 로봇으로서의 이런 시장 흐름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 말씀을 드린 거고, 실질적으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당장 휴머노이드라든지 로봇 관련되는 시장 규모가 양자 컴퓨터보다 더 큽니다. 그럼에도 로봇이 더 크게 가지 못한다라는 거는 조금은 말이 안 되는 부분이지 않나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또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뭐 이런 게 아니라 하더라도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엔비디아가 얼마나 로봇의 진심인지 최근에 이제 보면 알겠지만 최태원 회장과 이제 또 CES에서 만나가지고 이제 로봇이라든지 AI에 대한 부분이 협업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지금 로봇 사업 참여기를 계속해서 확보한다라고 할 만큼
이제 엔비디아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 로봇 반사 이익 모멘텀을 분명히 무조건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이런 시장 분위기에 봐서 우리나라가 정말 로봇 산업이라든지 로봇 관련되어 있는 분야에 있어서는 굉장히 기회 시장이고 큰 돈을 또 벌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지금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최근에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취임을 하게 되면요, 중국과의 미중 무역 전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굉장히 이제 전 세계적인 공급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자, 그럼에도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꾸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런 이제 관세 전쟁을 선포를 해놓고도 뭐 하겠다? 한국만은 절대 놓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한국의 반도체 등한시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한국을 놓지 못하는 가장 근본적인 첫 번째 이유가 뭐다? 지금 이제 한국의 산업 경쟁력 고평가, 로봇 시장을 선도할 것. 그러니까 지금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입장을 봤을 때 앞으로 로봇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기업이 있다라고 하면요, 한국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한국의 기술력을 높게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취임을 하고 나서 이런 정책들이 결국에는 우리나라 로봇 시장에 있어서 엄청난 호황기를 가지고 올 확률도 높다라고 보시면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 우리나라 지금 오늘 같은 시장 속에도 움직였던 게 뭐다? 레인보우 로보틱스죠.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이 로봇, 삼성이 이제 지분 투자했다라고 하면서 로봇 대장주로 등극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여러분들이 차트를 본다 하더라도 뭐예요? 지금 이게 이제 과거에 22만 원대가 신고가였고요. 22만 원대 신고가에 오늘 돌파 나와주면서 지켜주는 모습. 오늘 돌파 나온 게 아니라 최근에 이제 연초에 지분 투자했다라고 하면 지분 확대했다라고 하면서 사실상 재무상 이제 자회사 편입 뭐 이런 이야기와 함께 또 돌파 나와주고 안착한 모습이죠. 그럼 이게 우리가 흔히 하는 뭐가 된다? 신고가 패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신고가 패턴은 뭐다? 전에 있던 고점 대비해서 50%를 더 올려, 최소가 50%라고 보면은 보통 50%가 올라가니까, 그럼 22만 원에서 대충 50%면요 33만 원이 돼요. 그럼 보통 한 35만 원 정도까지는 정말로 추가적인 상승 탄력이 나와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런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추가적인 이런 로봇의 대장주로 자리를 잡고 있고, 정말 추가 50% 정도의 신고가 패턴으로 상승 탄력을 받아준다라고 하면은 국내 로봇주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관점에 있어서 사실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사면 되느냐를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저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사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전망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왜?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이미 여러분들 전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2년 전에 계속 추천드렸던 거예요. 2년 전에 테슬라도 몰빵하고 있다고, 저평가 우량주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니까 이거 사야 된다라고 하면서 22년도에 추천드렸습니다. 3월 달에.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당시 주가가 이 자리였어, 이 자리. 그러니까 25,000원대도 안 할 때였는데 지금 사실 주가가 몇 배? 10배가 올라갔던 거예요. 10배. 10배가 올라간 자리에서 매수를 한다. 이거는 사실 말이 안 된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이런 대장주가 50% 정도 상승이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결국에 저가형 스모켓 종목들이라든지 다른 이 테마주 종목들은 적게는 2배, 많게는 4배, 5배도 올라간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렇다라는 건 굳이 우리가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이 고점에서 아무리 전망이 좋아도 지금 양자 컴퓨터 이런 데서 물린 사람들 많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 지금 우리가 매수를 하는 게 맞냐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미래가 아무리 밝다 하더라도 사실 이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매수하세요라고 이야기는 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차라리 다른 로봇 관련되어 있는 이 반사익의 종목을 좀 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그런 관점에서 지금 로봇 관련되어 있는 반사익 과연 어떤 것을 볼 것인가를 선택해 봤을 때, 자, 여러분들 이제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엔비디아예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결국에 엔비디아 때문에 그 양자 컴퓨터가 박살이 났고, 엔비디아 때문에 뭐 관련되는 수주가 올라갈 만큼 우리가 엔비디아 반사익을 엮는 종목들이 지금 시에서 굉장히 크게 올라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엔비디아 관련되어 있는 반사익의 모멘텀 수혜주들 여러분들이 좀 보시는 게 좋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최근에 엔비디아가 뭘 이야기한다? 휴머노이드 로봇의 시대가 이제 시작될까라고 하면서 이제 엔비디아가 휴머노이드 로봇을 위한 소형 컴퓨터 잭슨 토르를 올해 상반기에 출시할 예정이에요. 그럼 올해 상반기에 출시 예정이기 때문에 이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되어 있는 기대감이 올 상반기까지는 지속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뭐가 움직여야 된다?
이 관련 수혜주로 잭슨토르 관련되어 있는 반사이익의 수혜주들이 지속적으로 움직여야 될 확률이 굉장히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내 주식에서 이 관련되어 있는 반사이익의 종목이 딱 한 종목이 있어요. 어떤 종목이 있냐고 하면요. 바로 RS 오토메이션이라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12월 30일에도 엔비디아가 로봇용 컴퓨터 출시 예정이라고 하면서 주가가 급등했어요. 굉장히 흐름 좋게 나와줬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RS 오토메이션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던 엔비디아가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되어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되어 있어서 뭘 출시한다라고 하면은 올 상반기까지는 지속적으로 집중적인 이슈를 받을 수밖에 없지 않나 좀 생각해보고 있고, 엔비디아가 아니라 하더라도 과거부터 보면요,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 1조 5천억 관련한 로봇 자동화 인프라에 투자한다라고 하면서 거기 수혜를 받을 만큼, 미국 시장에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만큼 이미 과거 로봇 관련되는 반사익 수혜로도 유명했던 기업입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이제 기업 보고서 분석을 들어가 보면 알겠지만, 대놓고 뭐다? 이제 뭐 지금 트럼프 2.0 시대에 맞춰서 파트너사인 미국 로크웰 오토메이션과 협력을 강화해 미국 시장 공략의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트럼프 정권의 가장 큰 수혜주, 로봇 관련되어 있는 반사익 수혜주를 찾는다라고 하면은 RS 오토메이션이 될 수도 있지 않나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이 기업의 이제 실적이 최근에 박살이 났어요. 그러니까 잘 유지되다가 적자, 24년도도 적자일 겁니다. 적자. 근데 이 적자가 왜 유지가 되었느냐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RS 오토메이션의 적자 유지는 뭐한다? 지금 이 단기간에 23년도부터죠. 23년도부터 해가지고 이제 경기 침체로 인한 내수 감소, 그다음 에너지 산업의 규제 정책으로 영향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지속적인 실적이 하방으로서 기록을 했는데, 이게 전체적인 실적을 봤을 때고 로봇 모션 부품의 수출 비중은 오히려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업의 다른 사업 분야에서는 이 실적을 까먹고 있겠지만 로봇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는 확실한 실적을 견인하고 있기 때문에 휴머노이드 관련되는 이런 시장이 본격적으로 상용화가 되고 이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시장에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하면요, 이 기업의 급격한 실적 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 또 차트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지금 테크니컬절에서 이제 기술적인 흐름을 봤을 때도 매도가 없어요. 다들 이제 매수를 해야 된다는 의견이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트적으로도 굉장히 나쁘지 않다 생각해보고 있고, 실질적인 차트를 봤을 때도 뭐예요? 이 코로나 시대 때 이 저점은 이거는 없애야 돼요. 그럼 과거에 이 RS 오토메이션의 차트의 저점이 보통 7,500원이었다 생각하고 있으면요, 저점을 잡고 상승 나오고 다시 또 뭐예요? 10,000원을 지켜주죠. 10,000원을 저점으로 만들었죠. 그럼 이게 뭐다? 저점을 높이는 우상향 흐름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잘 나왔을 때는 20,000원대를 돌파하고 다시 20,000원을 저점으로 높이는, 그런 저점을 높이는 우상향 패턴이 나와줄 확률도 굉장히 크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이제 일봉상 흐름 봤을 때도 최근에 이제 하락 추세 돌파하고 상승으로 돌리고 있고 거래도 잘 붙고 있어요. 다만 제일 베스트는 지금 14,000원을 지키면서 단기간에 급반등 나오는 게 제일 베스트긴 해요. 근데 하지만 이 당시에 상한가가 나왔던 물량이 조금은 또 흘렀다 갈 수도 있습니다. 시장이 안 좋으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엔캐리 청산 이런 것들과 관련해가지고 일본 증시가 하락하면 한번 밀었다가도 저는 이상할 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RS 오토메이션을 매수를 하고 싶다고 하면은 사실 12,000에서 14,000원 이 사이가 사실은 제일 베스트하지 않나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로 입을 벌려놓고 이 구간에서 잘 모아간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20,000원 위로도 우리가 노려볼 수 있는 구간대가 나오지 않을까 좀 말씀드리면서, 오늘은 이런 로봇과 함께 RS 오토메이션에 대한 설명을 좀 함으로써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태공이었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 말씀드리면서, 자, 모두들 안녕.